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화학원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설하게 된 김청혜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 천천히 한번 문항을 같이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항부터 볼게요. 문제 보시면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이와 관련된 성분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하고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문항은 뭘 물어봤냐면 가부터 다 중에 탄소화합물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먼저 얘네들을 보기 전에 우리는 탄소화합물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만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자, 먼저 탄소라고 하는 것을 골격으로 해서 우리가 수소라든지 아니면 산소라든지 질소 이런 것들이 공유 결합하고 있는 거, 우리는 그것을 탄소화합물입니다. 이렇게 공부했던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가를 보시면 뷰테인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휴대용 가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탄소를 골격으로 해서 수소가 결합하고 있어요. 특히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탄화수소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탄화수소 역시 탄소화합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가는 맞는 복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돼요. 나를 보니까 아세트산이래요. 역시 탄소를 골격으로 해서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하고 있죠. 얘도 지금 탄소화합물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다도 보면 에탄올이에요. 탄소 골격으로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고 있어서 지금 가나다 모두 탄소화합물입니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니까요. 정답은 우리 친구들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는 바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 우리 화학반응식에서 개수를 맞추는 문항이 나왔는데 크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나트륨과 관련된 반응의 화학반응식이다라고 하고 반응식 하나가 나와 있고요. 우리한테 물어본 것은 B분의 A를 구하세요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화학반응, 그것을 식으로 나타낸 것인데 화학반응이 진행될 때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반응이 진행됩니다라는 뜻의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절대 원자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한테 개수를 준 것은 생성물에 있는 개수이기 때문에 생성물을 보면서 원자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를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나트륨 보이고요. 그리고 산소가 보여요. 자, 그러면 얘 덩어리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렇게 하나가 이런 게 두 개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나트륨은 지금 두 개가 이 하나의 안에 두 개가 들어있는데 그런 덩어리가 두 개 있대요. 그러니까 4개 있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산소는 하나짜리가 2개 있습니다 라고 해서 총 2개로 개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원자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가 반응물에도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나트륨은 A개 있습니다 라고 세주시면 A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우리가 개수 셌던 것처럼 4개입니다 라고 찾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산소는 2개짜리가 지금 B개 있는 거죠. 따라서 2 곱하기 B라고 하는 것이 총 2가 되어야 해요. 따라서 B는 1입니다 라고 찾아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B분의 A를 볼게요. 1분의 4가 되겠죠? 따라서 지금 우리 정답을 찾아주시면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응식 보시고 화살표 전후로 원자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만 정확히 맞춰주시면 돼요. 우리 화학 반응식 세우는 것은 완전 기본이거든요. 꼭 연습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도 역시 문제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보면 다음은 실생활 문제 해결에 기여한 물질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찾을 것은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읽어보면서 옳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학생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여기 나일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여요. 자, 그럼 나일론을 보는 순간 얘는 최초로 우리가 합성했던 합성 섬유가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얘네들과 나일론과 같은 합성 섬유의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화학이 인류의 의류 문제 해결에 기여한 것입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학생 A는 옳은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학생 B를 보면 암모니아예요. 질소와 수소를 가지고 우리 암모니아라는 걸 합성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합어보시법이라는 것도 공부를 하면서 결국 이 암모니아를 원료로 하는 질소 비료,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이때 식량 문제가 대두가 되었고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 화학이 거기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질소 비료를 만들었고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학생 B도
옳은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학생 씨 보니까 철이라고 되어 있어요. 철은 자연 상태에 그냥 철만 딱 덩그러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철광석의 형태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철을 사용하려고 하면 얘를 재련이라는 과정이 필요했었어요. 역시나 화학이 기여한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보면 요 시멘트가 있죠. 시멘트 우리가 만드는데 석회석을 가열하면 산화칼슘 같은 거 만들어지죠. 거기에 점토를 섞어서 만든 것이 바로 시멘트였어요. 그럼 이 시멘트에다가 모래나 자갈 섞어서 만든 것이 바로 콘크리트였는데, 결국 얘네들은 건축 재료로 사용이 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인류의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했던 것입니다. 라고 학생 C도 지금 옳은 설명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옳은 학생만 골라라 라고 한다면 A, B, C를 모두 골라준 5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이 지금 우리 의식주에 화학이 어떻게 기여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잘 설명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은요. 가부터 다는 학생들이 그린 질소 원자의 전자배치입니다. 라고 하고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전자배치에 대한 문항을 풀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하는 건 총 3가지 정도를 같이 기억을 했어야 되는 거죠. 하나는 싸움 원리를 기억하셨어야 돼요. 싸움 원리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가 채워집니다. 라는 것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싸움 원리를 만약에 만족시키지 않는다, 위배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태를 우리는 들뜬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훈트 규칙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훈트 규칙은 뭐였죠? 그렇죠.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의 경우에 있어서 얘네는 홀전자가 많은, 홀전자가 최대한 많도록 전자 배치를 합니다. 라고 보셔야 되고, 이것도 위배가 된다면 존재는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하는 것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죠. 마지막은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보시면 되는데, 얘는 하나의 오비탈에는 최대, 그렇죠, 2개까지의 전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스핀 양자수는 반대가 됩니다. 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얘가 만약에 위배가 될 때는 그렇죠,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는 거 차이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정도 정리를 하고요. 먼저 이 그림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가를 보니까 지금 1S에 2개의 전자, 그리고 2S에 2개의 전자, 2P에 지금 홀전자 3개를 만들고 있어서 얘네는 3개를 모두 다 만족하고 있는, 만족한다면 얘는 바닥 상태입니다.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나를 보니까요. 여기 1S에 2개는 잘 들어갔는데 2P에도 지금 전자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2S 오비탈을 다 채우지 않고 2P 오비탈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싸움 원리를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 싸움 원리를 지금 만족시키고 있지 않는, 얘는 들뜬 상태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자도 볼게요. 지금 1S에 2개의 전자, 그리고 2S에 2개의 전자, 근데 2P, 지금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의 경우에는 홀전자가 많도록 우리 배치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지금 2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훈트 규칙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위배가 됩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해서 얘 역시 들뜬 상태로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정도 정리를 하고 보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기억번입니다. 가는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지금 바닥 상태다 라고 찾았으니까 기억은 일단 옳은 보기로 골라주실 수가 있겠죠. 니은을 보면요. 나는 싸움 원리를 만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나는 우리 싸움 원리를 만족하지 않아서 들뜬 상태입니다 라고 이미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디귿 볼게요. 다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만족한대요. 하나의 오비탈에 최대 2개까지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고 지금 스핀 양자수는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근데 걔는 지금 만족을 하고 있어요. 다가 들뜬 상태인 이유는 바로 훈트 규칙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다 디귿까지 우리 친구들 옳은 보기가 돼서요. 정답은 기억과 디귿을 골라준 3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보기들이요. 하나하나 내가 어떠한 원리 규칙을 이해하고 있는지 혹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짚어볼 수 있는 좋은 문항이거든요. 하나하나 보시면서 점검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5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에도 문제를 보면 표는 T도씨 1기압에서요. 기체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 밑에 굉장히 중요한 서술 하나가 나옵니다. 지금 이 문항은 무엇을 묻고 있냐면 가부터 다에 들어있는 H 원자의 양을 묻고 있어요. 이 문장을 선생님 총평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고 각각에 들어있는 어떤 특정 원자의 양을 묻는다라는 이 문장의 서술을 보면 바로 어떻게 접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지금 우리는 각각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의 양을 좀 찾아볼 거거든요. 그러려면 가나다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기체의 양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각각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의 지금 양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얘 분자의 양 몰수에다가 결국 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그렇죠. 수소 원자가 몇 개야 라고 하는 것을 곱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뭐도 찾을 거냐면 분자당 수소 원자의 수도 한번 세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원자 수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얘네들을 곱하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바로 지금 가부터 다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의 바로 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찾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뒤에 힌트가 나오는데 각각의 원자량을 우리한테 줬고요. T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가 24리터입니다. 라는 걸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니까 기체의 양을 각각 준 것도 있고 질량으로도 준 것도 있고요. 부피로 준 것도 있어요. 그럼 먼저 우리는 기체의 양을 몰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가는 너무 고마운 게 그냥 2몰을 그대로 줬어요. 그래서 그대로 적으시면 되겠죠. 자, 나를 보면요. 나는 우리한테 원자량을 줬거든요. 그러면 탄소의 원자량이 12입니다. 그리고 수소의 원자량이 1이에요. 근데 그런 수소가 4개 있는 거죠. 그래서 4를 곱해서 더해주시면 얘의 분자량이 16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분자량으로 나눠주게 된다면 우리는 몰수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2분의 1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달을 볼 건데요. 기체의 양이 부피로 주어졌어요. 그럼 1몰의 부피로 나눠주시면 우리는 몰수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24리터로 나눠줄 거고 그럼 역시 2분의 1몰이다. 라는 걸 찾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그 한 분자당, 이 분자를 구성한 분자 안에 있는 수소의 원자 수를 세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 여기 한 분자, 수소 분자 안에 수소의 원자는 2개 들어있어요. 여기 메테인 분자 안에는요, 수소 분자 4개 있어요. 여기 염화수소 안에는 수소가 하나 있어요. 그럼 얘네들 그냥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얘 곱하면 4가 될 거고요. 이거 곱하면 2가 될 거예요. 곱하면 2분의 1이 될 거라서 우리는 단순히 지금 크기를 비교하라고 했었죠. 그러면 가나다 순서로 크기입니다. 라고 되어야 되니까요. 정답을 우리 친구들 찾아주시면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에서는 정말 중요한 서술이 나온 거거든요. 지금 가부터 다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의 양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라고 했어요.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들어있는 특정 원자의 양 혹은 원자의 수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가 그거를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문장이기 때문에 꼭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 친구들 1번으로 골라주시고 우리는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요. 다음은 포도당 수용액을 만드는 실험입니다. 라고 하고 지금 실험의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면요. 우리한테 준 정보는 포도당의 분자량이 180이다 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묻고 있는 것은 뭐냐면 W와 A의 곱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각각을 따져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포도당 나와 있고 포도당을 몇 그램 녹였는지는 모르겠어요. W g을 녹였대요. 그리고 나서 물에 다 녹였고 여기에 보면 1몰농도로 만드는데 1리터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1몰 농도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몰 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떻게 구하기로 했었냐면 그렇죠. 용액의 부피분의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 기준이 용액 1리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여기 1리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몰농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용질의 몰수가 1몰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몰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해요? 그렇죠. 분자량분의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질량은 우리가 현재 몰라요. W고요. 근데 우리 포도당의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을 180으로 줬거든요. 그럼 얘가 결국 1몰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으로 결정을 해주실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우리 W 구했다. W라고 하는 것은 지금 180g이 있는 겁니다. 라고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서 나를 볼게요. 나에서 가에서 만든 수용액 500ml에 라고 되어 있어요. 가에서 1리터를 만들었거든요. 그 1리터 안에는 1몰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거 다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딱 절반 가지고 왔어요. 1리터에 1몰 들어있으니까 500ml에는 절반인 0.5몰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냥 편하게 수치 가지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여기 1몰이라고 하는 수용액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0.5리터를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 안에 당연히 0.5몰 녹아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물을 넣는데요. 이 표현을 좀 볼게요. 물을 넣는다라고 하면 물을 넣어서 그냥 희석하는 거예요. 물만 넣었거든요. 따라서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라고 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물을 넣어 희석할 때는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달라지지 않는다. 여기를 포인트로 잡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0.5몰이라고 하는 용질의 몰수는 현재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을 넣어서 최종적으로 1리터를 만들 건데, 그러면 얘의 몰 농도라고 하는 것이 A몰 농도로 바뀐대요. 계산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죠? 최종 지금 용액은 1리터가 되었고요.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물만 넣었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아, 얘는 0.5몰이구나. 따라서 이때 0.5몰 농도 만들어질 건데 그게 A래요. 그러니까 A는 당연히 0.5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한테 뭘 구하라고 했냐면 W랑 A를 곱하라고 했어요. 따라서 180 곱하기 0.5 해주셔서 정답은 90을 골라주셔야 되니까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페이지를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 갈 건데, 첫 번째 페이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항은 출제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만약 실수를 좀 했다면 다시 한번 개념들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7번은요. 학생 A가 기체와 관련하여 수행한 탐구 활동입니다. 라고 하고 각각의 가설 그리고 탐구 과정 결과가 나와 있는데, 아마도 이 문항은 개념을 잘 정리했다면 우리 친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는데 조금 해석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볼게요. 가설을 이 친구가, 이 학생이 어떻게 세웠냐면 0도씨 그리고 1기압에서 라고 했어요. 얘는 그냥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압력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키워드는 여기에 있었어요. 같은 부피에 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부피를 준다는 거죠. 그 똑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수소와 그리고 이산화탄소, 분자에 무엇은 같대요. 이 친구가 무엇을 확인하고자 하는지 이것만 읽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한번 우리 친구들한테 완전히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한번 무엇을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여기 이만한 비닐봉지 안에 쌀알 있죠? 쌀알을 잔뜩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선생님은 궁금해요. 이 비닐봉지 안에 도대체 쌀알이 몇 개 들어있을까? 엄청 많이 있어서 선생님이 이걸 하나하나 셀 엄두는 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전체 질량을 쟀더니 몇이 나왔냐면 200g이 나왔어요. 물론 전제는 필요해요. 이 안에 들어있는 쌀알 하나하나의 질량이 모두 다 같다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쌀알 하나의 질량을 쟀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1g이네. 그러면 우리 친구도 혹시 이 안에 지금 쌀알이 몇 개 들어있다라는 거 알 수 있나요? 그치. 전체가 200g이었는데 쌀알 하나가 1g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 이 안에는 200개가 들어있겠죠. 우리 친구도 이거
어렵지 않죠. 그거 그대로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질량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그 안에 몇 개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떠한 실험을 탐구를 하게 되냐면 똑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 이산화탄소 할 건데 우리 같은 부피라고 했기 때문에 24리터, 여기서 24리터가 숫자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건 아니고 그냥 똑같은 부피다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부피에 전체 질량 쟀어요. 그걸 뭘로 나눠줄 거냐면 한 개의 질량으로 나눠줄 거예요. 전체 질량을 하나의 질량으로 나눠준다고요.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바로 개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알고자 했던 건 결국 이 안에 들어있는 24리터 안에 들어있는 수소 분자수를 계산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 두 번째 나에서는요? 그렇죠. 똑같은 부피 안에서 바로 이산화탄소의 분자수를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 지금 이 사람 아보가드로 법칙을 확인하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기체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다고 했었어요. 따라서 이 입자들이 차지하는 공간, 부피 전체를 따져봤을 때 이 입자 하나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는 너무너무 작아서 이 입자가 수소 분자든 이산화탄소 분자든 이 전체 이 전체 부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분자가 2개라고 하면 이 정도의 부피를 차지할 거예요. 3개라면 더 많은 부피를 차지하겠죠. 4개라면 더 많은 부피를 차지할 거예요. 이 말은 기체는 분자수에 비례해서 부피를 차지한다는 거고, 그럼 같은 부피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안에는 같은 수가 들어있을 거예요 라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보면 가와 나에서 구한 값이 각각 A와 B래요. 얘가 A고 얘가 B래요. 당연히 그 값이 같을 겁니다. 왜요? 온도 압력이 일정하고요. 얘네는 같은 부피거든요. 같은 부피라면 그 안에는 같은 수가 들어있을 거죠. 얘네의 종류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결론을 A와 B는 같습니다 라는 것으로 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한 것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학생 A의 결론이 타당하대요. 그렇다라고 할 때 기억과 니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억에 들어갈 것은 이 친구가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같은 부피에는 얘네의 기체 종류에 무관하게 결국 분자수는 같을 겁니다 라는 가설을 세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분자수를 확인함으로써 그것이 맞다라는 결론을 낸 거죠. 따라서 분자수로 골라주셔야 되고 니은에는 A와 B가 같습니다 라고 골라줘야 되니까 정답은 우리 친구들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항은 아보가드로 법칙은 보통은 적용의 유형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문항이었거든요. 만약에 이 문항이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아보가드로 법칙에 대한 내가 정확한 개념의 이해가 있나, 그걸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는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요, 바닥 상태라고 나오는데 쭉 앞에 문제를 읽을 때 그냥 쓱 읽고 지나가면 다시 그 문항을 읽어야 되고 정보를 찾아야 하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마다 항상 정보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얘는 바닥 상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었어요. 바닥 상태라고 한다면 싸움 원리를 만족해야 하는 거죠. 싸움 원리는 그쵸,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먼저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바닥 상태의 원자 X와 Y고요. ES2P에 들어있는 전자수의 비율을 나타낸 거래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얘는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가 채워지는데 그럼 ES2P, 여기에 전자가 있다는 건 일단 수소는 아닐 거고, 그러면 EP의 에너지 준위가 더 높을 거죠. 따라서 EP 오비탈에 지금 전자가 있다는 것은 이미 ES 오비탈에는 2개의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지금 2개가 있고 여기에는 몇 개가 있는지를 이 2개로 분석을 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먼저 얘를 X를 볼게요. 여기에 지금 총 전자가 만약에 5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얘는 그중에 2개고 얘는 3개래요. 아, 지금 S 오비탈에 3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죠. 최대 2개까지니까 아, 얘가 지금 ES2, ES 오비탈이구나 라는 것을 찾아주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이 3개인 거 네가 EP
3 이렇게 오비탈이 되는구나 라고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1s2에다가 2s2 그리고 2p3 요런 바로 질소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죠. 근데 얘도 분석을 하려고 보면 그럼 선생님 전자가 두 개고 지금 2s1이라고 하면 2p1 이렇게 찾는 건가요?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 얘는 바닥 상태라고 했었거든요. 여기 하나를 채우고 그 다음으로 가면 들뜬 상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s오비탈과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같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얘는 하나하나 있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따라서 ES 오비탈에는 전자 두 개가 모두 다 가득 찬 상태. 그럼 전자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2p 오비탈에도 전자가 두 개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도 적어볼게요. 1s2에다가 2s2, 그 다음에 2p2 이렇게 돼서 결국 얘는 탄소였던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봤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x가 지금 y보다 큰 값을 갖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억을 볼게요. 기억에 양성자수라고 되어 있어요. 양성자수는 우리 원자 번호와 일치하는 거죠. 얘는 지금 7번이고요. 얘는 6번이니까 지금 x가 y보다 큽니다. 라고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은도 볼게요. 홀전자수래요. 그럼 홀전자수는 여기 p오비탈 요 세 개가 모두 다 지금 홀전자가 되는 거죠. 여기 우리 이렇게 p오비탈만 좀 그려보면 세 개의 전자가 각각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얘는 홀전자수 3개예요. 그럼 반면에 요 탄소에는 2개가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역시 x가 y보다 큽니다. 라고 결정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디귿에 보시면 디귿은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세래요. 요건 세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가 얘는 들어간 거고요. 그러면 탄소의 경우에는 요거 하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하나, 둘, 셋, 4개가 돼서 역시나 지금 x가 y보다 큰 걸로 고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봤더니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x가 y보다 크네요. 따라서 정답은 모두 골라준 5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먼저 얘의 키워드는 바닥 상태, 여기였고 그러면 ES 오비탈에 전자 2개가 다 채워져 있구나. 그거 가지고 비율 찾아주시고 어떤 원자인지 찾아주신 후에 각각에 대입해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면 표는 먼저 산화이온이랑요, 플로린을 3가지 기준에 따라 각각 분류한 겁니다. 라고 하고 분류 기준과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분류 기준을 봤더니 2개 중에 우리가 중성자수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전자수 그리고 양성자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옆에다가 먼저 산화이온이랑 그리고 플로린 원자에 대해서 각각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먼저 우리 산화이온을 정리할 건데 산소는 원자 번호 8번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질량수가 16짜리입니다. 그게 지금 전자 2개를 얻었어요. 그래서 산소 원자 아니고 산화이온인 거예요. 그 뒤에 플로린 보니까 플로린은 원자 번호 9번이고요. 근데 질량수 지금 몇 개짜리냐면 19짜리예요. 이렇게 우리한테 준 거네요. 자, 그럼 우리는 순서대로 어떻게 볼 거냐면 중성자수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중성자수를 보려면 우리 질량수라고 하는 것이요.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거든요. 그죠? 그리고 우리 그 질량수 줬고요. 양성자수는 원자 번호랑 일치하는 거죠. 결국 질량수에서 양성자수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위에서 아래를 빼주시면 그냥 중성자수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적어볼게요. 16에서 8을 빼면 8이고요. 여기 19에서 9를 빼면 10이에요. 그럼 우리 중성자수 계산했네요. 전자수 볼게요. 산소 원자였다고 한다면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서 지금 양성자수와 동일한 8개의 전자를 갖겠지만 이 표시를 보니까 전자 2개를 얻었대요. 따라서 얘는 전자 10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플로린은 지금 원자 상태죠. 그러면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니까 얘는 전자 9개 갖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양성자수 볼게요. 양성자수는 원자 번호랑 일치하는 거라서 여기 8 그리고 여기 9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얘네들 우리 비교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전자수분의 중성자수 할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되죠. 10분의 8, 9분의 10이에요. 누가 1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1보다 큰 것은
플루오린이에요. 그럼 여기가 플루오린일 거고요. 얘는 산화이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요. 양성자수분의 중성자수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양성자수분의 중성자수. 그러면 8분의 8, 9분의 10이니까 누가 1보다 큽니까? 라고 하면 9분의 10이 지금 1보다 큰 거죠. 역시 얘도 플루오린이고요. 얘는 산화이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는 지금 우리한테 분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문항을 풀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우리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억번 보기부터 볼게요. 자, 기억에 보니까요. 지금 기억은 산화이온입니다.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억이 산화이온인가요? 맞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니은에 보면 니은의 전자수는 10이래요. 근데 니은은 우리 지금 플루오린이고 플루오린의 전자수는 지금 9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디귿에 볼게요. 전자수가 양성자수보다 큽니까가 가라는 분류 기준의 만이에요. 그럼 여기 와서 이제 비교를 해봐야겠죠. 전자수가 양성자수보다 큽니까? 요거 맞습니다라고 하려면 산화이온이 지금 여기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지금 얘에 산화이온 와 있고 아니오에 지금 플로린 와 있으니까 이거 분류 기준으로 적당한 거죠. 따라서 적절합니다라고 해서 디귿까지 골라주셔야 되니까 정답은 기억이랑 디귿을 골라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을 보시면서 이 부분에서는 아마 많은 친구들이 여기 전자수라는 거 요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내가 계산해낼 수 있는지 요걸 가지고 양성자수와 중성자수 계산하는 연습만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 다음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두 가지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하고 A와 B라고 하는 것은 반응 개수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지금 화학 반응식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각각의 반응식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가는 메테인 분자의 연소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메테인이 지금 산소와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메테인은 탄화 수소가 되는 거죠. 탄소가 산소와 반응하게 된다면 그때 이산화탄소 생길 겁니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때 수소는 산소와 반응해서 지금 H2O 생성이 될 겁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 이미 기억에 들어갈 것은 찾은 거예요. 아, 이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겠다라는 거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이산화탄소 되겠죠? 밑에 보니까 얘는 탄소화물이에요. 그것이 역시 산소와 반응하고 있는 연소 반응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탄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생성이 되고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H2O 생성되고 있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우리가 반응 개수를 완성을 해볼 건데요. 화학 반응이 진행될 때 원자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달라지면 안 됩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 친구들 개수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가부터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반응이 진행될 때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탄소 그리고 수소, 산소의 개수를 세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탄소라고 하는 것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 그 다음에 수소는 총 4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4개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산소는 2개짜리예요. 근데 그런 게 2개 있는 거니까 2개짜리가 2개 있습니다. 총 4개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화살표 기준으로 같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성물에서도 개수를 맞춰주도록 할게요. 지금 탄소는 그대로 하나예요. 그러니까 맞출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수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총 4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H2O에는 수소가 2개 있습니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H2O가 A개 있는 거예요. 따라서 2 곱하기 A라고 하는 것이 4가 되면 되겠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 A라는 거 찾은 거죠. 얘는 2가 되겠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산소도 한번 맞춰볼게요. 그럼 산소는 지금 이산화탄소에 2개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1개짜리 볼 줄 아셔야 되는 거죠. 하나짜리가 2개 있어서 총 4개가 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나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역시 탄소부터 셀 건데요. 탄소 보니까 얘는 지금 2개짜리가 2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 4개 있습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수소는 4개짜리가 2개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4개짜리 2개 있어요 해서 8개로 보시면 돼요. 산소는 여기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세주셔야 되는데 하나짜리가 일단 2개가 있는 거고요.
하나짜리 2개 있고 요 뒤에 보면 2개가 하나예요. 근데 그런 게 비계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2 곱하기 비계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생성물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와 같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 지금 이산화탄소인데 개수가 4다라는 거 나와 있으니까 탄소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짜리가 지금 4개가 있어서 총 4개가 되는 것이고 수소도 셀게요. 수소는 지금 2개짜리가 4개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8개. 그래서 탄소와 수소는 다 맞아요. 그럼 우리 산소만 맞춰주면 되는 거죠. 산소는 지금 여기 2개짜리가 4개 있어요. 그래서 8개가 되고요. 그럼 여기 산소 하나짜리가 4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개가 돼서 총 지금 12개가 됩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전체의 개수가 12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2가 되니까요. 총 얘가 10개를 가지면 되는 거죠. 따라서 B는 5가 됩니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만약에 산소를 요거 가지고만 맞췄다라고 한다면 이 B의 개수를 6으로 좀 찾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보면서 산소의 전체의 개수를 세야 한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린 요 정도 정리를 하고요. 문항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번 먼저 볼게요. 기억은 이산화탄소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미 이산화탄소입니다 라고 찾았기 때문에 기억은 옳은 보기가 되겠죠. 니은을 보도록 할게요. A를 보면 A는 우리가 2라고 먼저 찾았고요. 그리고 B는 우리 5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찾았거든요. 근데 니은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뭐냐면 A 플러스 B가 7입니까? 라고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2 더하기 5니까 7인 거 맞는 거죠? 따라서 우리 친구들 니은도 맞는 복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에서 각각 H2O 1몰이 생성되었을 때 반응한 산소의 양은 가가 나보다 큽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개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H2O 2몰이 생성이 될 때요. 산소 2몰이 반응해야 해요. 따라서 얘네는 1대1로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나에서는요. H2O 4몰이 생성이 될 때요. 산소는 5몰이 반응해야 하는 거거든요.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게 되면 얘는 4분의 5몰 대 1몰이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지금 이거 2개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니까 가보다는 나가 큽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디귿은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11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요. 실린더 AB Xg이 들어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나의 경우에는요. 지금 가 실린더에 AB2 Yg을요. 추가로 지금 첨가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정보는 지금 무엇을 주었냐면 A와 B의 원자량 B를 줬어요. 어떻게 줬냐면 A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B의 원자량, 그것을 B를 줬는데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묻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요 Xg 있죠? 그리고 여기 더 넣어준 Yg, 얘네들의 질량비를 묻고 있어요. 즉 우리가 계산해야 하는 것은 y분의 x라고 하는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먼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를 좀 고민하셨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물어본 것이 그냥 x가 몇이야 y가 몇이야 그게 아니라 얘네의 질량비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비율로 접근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얘가 지금 질량이에요. 그럼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우리 몰수라고 하는 것은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눈 것이었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도 우리한테 지금 질량을 묻고 있기 때문에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다시 적어보면 질량은 몰수에다가 분자량을 곱해준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비율로 풀 거니까 결국 질량비라는 것을 구할 건데 몰비에다가 우리 분자량비를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몰비 그리고 분자량비 이 중에서 먼저 우리는 몰비를 좀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AB라고 하는 이 분자가 Xg 있고 얘가 4V래요.
그죠? 그리고 얘를 넣어줄 건데 어떠한 문장이 있었냐면 모든 기체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만큼 더 넣어줬고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OV로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부피는 모두 다 얘 거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부피가 1V다 라는 것을 찾아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얘네 둘 사이에 우리 뭐 찾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부피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도와 압력은 일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체는 분자수에 비례해서 부피를 차지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4대 1이라는 부피비는 결국 우리는 그렇죠. 몰수비로 이해를 해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럼 지금 몰수비 찾기로 했는데 결국 얘네 둘이 4대 1이구나 라는 것을 찾아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지금 A, B, 그 다음에 A, B, 2라고 하는 것에 몰수비라고 하는 것이 4대 1입니다 라고 한번 적고 시작을 할게요. 얘랑 지금 분자량비를 곱해줄 거거든요. 그럼 분자량비를 어떻게 구하지? 라고 보니까 우리한테 원자량비를 줬어요. 요거 그대로 넣어서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A의 원자량을 3으로 B의 원자량을 4로 한번 놓고 보시면 A, B의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3 더하기 4로 7로 보실 때 AB2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3에다가 4, 2, 8 해서 11. 어쨌든 우리는 비율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 분자량비라고 하는 것은 7대 11이 됩니다 라는 것을 찾아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네들을 곱해주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 질량비를 알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게 얘네들의 질량비라고 하는 것이 X가 될 거고요. 얘 곱해주면 Y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요거 곱해주면 28이 되는 거고요. 요거 두 개 곱해주면 11이 되니까 결국 11분의 28입니다 라고 하는 Y분의 X를 찾아주실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우리 친구들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항에서 먼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를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한테 뭘 물어봤지? 아, 질량비를 물어봤지. 그럼 질량비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지? 아, 몰수비에다가 분자량비 곱해야겠다. 그럼 부피 여기서 나타내는 몰수비라고 하는 것이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피비랑 같다라는 걸 좀 이용을 하시는 거고 원자량비 줬기 때문에 바로 우리 분자량비 계산해서 이렇게 질량비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막혔는지를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복습을 꼼꼼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11번 문항까지 같이 한번 봤고 우리는 세 번째 시험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림은요, 수용의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가와 나에 여기 좀 중요한 힌트가 있었는데 가와 나에 녹아있는 A와 B의 질량이 같대요. 그리고 B의 분자량은 60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럼 먼저 준 정보를 좀 표시를 하고 우리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이, 질량이 있죠? 그것이 지금 가와 나에서 같습니다 라는 걸 우리한테 준 거고요. B는 분자량을 줬어요. B의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60이래요. 요만큼 정리하고 우리는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에 대한 보기를 먼저 볼게요. 기억에 보니까 가에 녹아있는 A의 질량을 찾으래요. 근데 가에 우리한테 준 정보가 뭐냐면 퍼센트 농도를 줬어요. 얘는 질량 백분율 되겠죠. 근데 퍼센트 농도 우리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었냐면 용액의 질량, 밑에 분모에는 용액의 질량이었고 위에는요 바로 용질의 질량이었죠. 그거 곱하기 100 해서 구하는 것이 우리 퍼센트 농도였다고요. 근데 우리한테 준 정보는 용액에 대한 질량이 일단 있네요. 그럼 그대로 넣으시는 거예요. 아, 100. 근데 지금 우리 용질의 질량이 몇인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다 100을 곱했을 때 퍼센트 농도가 20%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용질의 질량 찾았다. 20g이구나. 근데 우리 아까 정리한 거 있었죠? 가의 용질의 질량과 나의 용질의 질량이 같다고 했어요. 따라서 여기에만 20g 녹아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도 20g 녹아있습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0g인데 우리 보기에서는 A의 질량은 20g입니다. 라고 해서 기억은 일단 옳은 보기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니은을 보도록 할게요. 니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나의 몰농도를 계산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몰농도는 우리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었냐면 밑에는 용액의 부피를 두는 것이었죠. 용액의 부피.
그리고 위에는 용질의 몰수. 이렇게 우리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 용액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리터의 단위로 넣어주시는 거였죠.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할게요. 용액 1리터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준 건 미리리터예요. 그래서 우리 미리리터를 리터로 바꿔주려면 1000ml 거기에 100ml 이렇게 되면 리터. 즉 얘는 0.1리터라는 거 쉽게 우리 친구들 계산하면 그대로 넣어주셔도 돼요. 자, 그럼 위에는 용질의 몰수를 넣어주셔야 되니까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 질량 이렇게 20g입니다 라는 거 앞에서 찾았잖아요. 그럼 20을 지금 여기에 분자량은 문제에서 아예 줬어요. 그러면 60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 약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3분의 1이고요. 얘는 10분의 1이니까 얘 3분의 10 몰농도다라는 걸 찾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봤더니 니은에서는 3분의 1 몰농도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틀린 값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복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을 보도록 할게요. 디귿에서는 지금 물의 질량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건 용매다라는 걸 떠올리셔야 하는 거고 어떤 생각이 떠올리셨어야 되냐면 우리 용액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물에다가 소금을 넣는 거잖아요. 그때 녹는 물질, 용질, 소금이었고 녹이는 물질, 이게 용매, 물이었다고요. 즉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용질과 용매를 더해주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당연히 여기도 용매의 질량과 그리고 질의 질량을 더한 것이 용액의 질량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가를 해결을 할게요. 얘 용액의 질량이 100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계산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이 20이라고 하는 걸 찾은 거예요. 따라서 20g 넣어주면 용매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80g이구나 라고 이렇게 찾아주실 수가 있죠. 근데 나가 조금 복잡했어요. 나가 우리한테 준 정보가 뭐였냐면 얘 수용액의 부피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질량이 궁금해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피를 질량으로 바꿔줘야 해요. 지금 우리한테는 100ml라고 하는 부피값이 나와 있고 나는 알고 싶은 게 g이라는 질량이에요. 어떻게 하면 질량값을 알 수가 있냐면 요 ml라고 하는 단위는 없애주고 질량값을 똑같게 해주는 값으로 곱해주면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부피분의 질량 이게 바로 뭐예요? 그죠? 그게 바로 밀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밀도가 왜 있나 봤더니 이거 바꾸라고 있는 거죠. 그러면 1.1 곱해줄게요. 그 값은 110g입니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수용액 100ml. 결국 얘는 질량으로 바꾸면 용액 110g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용질은 20g으로 똑같았었죠? 그러니까 20g 똑같다면 결국 용매라고 하는 것은 90g 들어있었던 것이다. 라고 결정해 주시면 되겠죠. 얘네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나가 가보다는 큽니다. 90이 80보다 큰 거 당연한 거죠. 따라서 디귿까지 오름보기가 돼서요. 정답은 기억과 디귿을 골라준 3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항이 이건 어려운 건 아니고 내가 각각의 퍼센트 농도에 대한 개념 그리고 몰농도에 대한 개념을 넣어서 실제로 계산할 수 있는지 그 값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특히 용액이라고 하는 것이 용매와 용질을 더한 것이다 라고 해서 각각의 요소들을 찾아줄 수 있는지만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표는요, 원자 X부터 Z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3개의 지금 전자 배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전자 배치 먼저 한번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요인들 보고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X를 보니까 X는 1s의 오비탈에 2개의 전자, 2s의 오비탈에 2개의 전자, 2p에 지금 전자 하나가 있어요. 그럼 얘가 지금 홀전자일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홀전자의 수가 1이래요. 그럼 맞구나. 그럼 얘는 지금 모든 그 규칙을 다 맞추고 있는, 만족시키고 있는 바닥 상태일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Y도 보도록 할게요. 1s2, 2s2, 그리고 2p6 다 들어갔고요. 3s2, 그리고 3p 오비탈에 전자 하나가 있으니까 얘도 역시 바닥 상태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 3p에 전자 하나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얘도 홀전자는 하나일 거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좀 중요한 힌트였거든요. 따라서 A가 1인데 밑에도 미지수가 A예요. 그러니까 얘도 홀전자가 반드시
하나였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을 놓쳤으면 이 문항이 좀 틀렸을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얘를 보면 어딘가가 얘를 맞춰주려면 어색하게 보였어야 돼요. 1S에 지금 2개의 전자, 2S에 2개의 전자 들어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p오비탈에 지금 이렇게 4개의 전자가 있다면 우리가 주로 바닥 상태의 경우에 보게 되는 전자 배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다면 지금 3s 오비탈에도 홀전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얘는 홀전자가 지금 하나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전자 배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얘네는 모두 이렇게 지금 2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는 오비탈 2개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요거를 우리 친구들이 찾아냈느냐 아니냐가 이 문제의 관건이었어요. 자, 그러면 같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는 옳은 것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억해 볼게요. 기억해 보면 A는 1이네요. A는 우리 이미 1이라고 찾은 거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고, 니은해 볼게요. X부터 Z까지 바닥 상태에 지금 원자는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바닥 상태 이미 2개입니다 라고 찾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한 가지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 2가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디귿도 볼게요. 디귿에 Z에서 지금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을 묻고 있어요. 그 지금 아까 요 홀전자 수를 맞춰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디귿번에 보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점수를 좀 놓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2개 들어있는 거 요거 찾아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p오비탈에서 얘네는 전자 2개 들어있는 거 이렇게 2개를 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는 지금 다 홀전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전자 2개가 들어있는 오비탈은 몇 개입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4개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여기 문항 속에 3개입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만 골라라 라고 한다면 정답은 기억 하나만 고른 1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마지막 이 Z의 전자 배치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홀전자 하나를 가져야 한다면 어떠한 전자 배치여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 친구들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디귿번에서 물어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잘 해결했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은요. 수소 원자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다른 원자 아니고 수소 원자에 오비탈, 가부터 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조금 특이해서 적고 가야 되죠. 수소 원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건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요. 따라서 1s 그리고 2s와 2p 에너지 준이 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3s, 3p 그리고 3d 얘는 에너지 준위는 같을 겁니다.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런 자료가 나와 있는 거고요. N은 주양자수고 L은 부양자수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얘네 각각을 보면서 우리 가나다를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부터 다의 N, 주양자수의 합이 6이 된대요. 자, 얘네는 가부터 다 3개잖아요. 근데 3개의 주양자수를 더했을 때 6이 된다고 하면 먼저 6을 3으로 나눠보면 2잖아요. 근데 2 주양자수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무언가 하나는 2보다 작거나 2보다 커야 되니까 얘네는 어떠한 조합밖에는 될 수가 없냐면 1, 2, 3 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4가 생기는 4가 하나라도 있다면 다 합쳐서 6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1, 2, 2 해도 6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1, 2, 3 하나씩을 갖는 구조다라고 먼저 첫 번째 문장에서 확정을 해주셨어야 돼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보면 지금 부양자 수가 이렇대요. 그럼 우리는 다 한번 적어보고 해보도록 할게요. 1s가 있고요. 2s 있고 2p 있어요. 3s 있고요. 그 다음에 3p 있고요. 3d가 있습니다. 우리 주양자 수 먼저 적을게요. 주양자 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 1, 2, 3, 3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부양자 수도 적을게요. S오비탈은 0이 될 거고 P오비탈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2가 되겠죠. 요렇게요. 자, 근데 우리한테 지금 물어본 건 뭐냐면 부양자 수가 가가 나와 다는 같고요. 가는 커야 한대요. 자, 그러면 가라고 하는 건 못해도 P오비탈 아니면 D오비탈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P오비탈은 지금 2P, 3P, 3D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얘가 3P나 3D였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래 보니까 에너지 준위가 가가 가보다는 커야 한대요. 근데 우리 3까지입니다 라고 첫 번째 문장에서 결정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4s 오비탈 이런 건 가지 않을 거거든요. 따라서 얘가 3d 혹은 3p는 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셔야 돼요. 따라서 얘는 지금 2p 오비탈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2p 오비탈에서 지금 부양자수는 1인 거죠. 따라서 얘네는 0, 얘네 둘 다 s 오비탈이다 라고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보면 에너지 준위는 지금 다가 가보다 크대요. 얘가 지금 우리 2p로 결정을 했거든요. 에너지 준위 소소에서는요. 지금 주양자수가 결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2p보다 크려면 얘는 무조건 3인데 우리 여기 부양자수가 0이었었죠? 따라서 얘는 3s 오비탈입니다. 라고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가 지금 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 나와 다가 부양자수가 0이었어요. 그래서 s 오비탈이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1, 2, 3 하나씩 가져야 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1s가 바로 나가 된다라고 이렇게 가나 다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는 옳은 것을 찾을 거예요. 자, 그럼 기억번에 가의 모양은요, 구형이래요. 근데 지금 우리 가는 2p로 찾았거든요. p오비탈이에요. R형형의 모양이죠. 구형은 s오비탈과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기억은 지금 틀린 복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니은을 볼게요. n 플러스 n, 지금 주양자수 더하기 부양자수 n 플러스 l인데요. 자, 그럼 얘네를 더해 본다면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 두 개 더하면 1이고요. 요거 두 개 더하면 3이고요. 요거 두 개 더하면 3이 되겠죠. 근데 지금 가가 다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가와 다는 지금 같은 값을 갖는 거죠. 따라서 니은도 틀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디귿을 보도록 할게요. 자기양자수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나와 다는 둘 다 s오비탈을 얘기해요. 그럼 방향성 가지고 있지 않고 둘 다 0입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으니까 같습니다 라고 서술되어 있는 디귿이 옳은 보기가 되겠죠. 우리는 옳은 것만 골라라 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만 골라주셔야 돼요. 따라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한번 보시면서 각각의 오비탈에 내가 주양자수, 부양자수, 내가 연결을 할 수 있는지, 각각의 단서가 제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오비탈인지 연결할 수 있는지, 이런 유형의 문항이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굵직한 내용들은 잘 정리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1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은요, 용기 가와 나에 들어있는 H2O 그리고 O2를 나타낸 것이래요. 그리고 가나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을 우리한테 중성자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같다라는 힌트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X를 물어봤어요. 얘의 몰수를 계산하면 되나 봐요. 자, 그럼 힌트는 중성자의 수가 같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중성자 다 정보를 준 거에서 찾아가지고 여기 같다라는 걸 통해서 이 X값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H2O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수소라고 하는 것은 질량수가 1이에요.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잖아요. 근데 양성자수가 이미 1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중성자수가 0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산소 볼게요. 산소는 양성자수 8이고 지금 질량수 6이니까 얘는 중성자수는 8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게 2분의 1몰 있대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그냥 8 곱해주시면 중성자수는 4몰이구나. 근데 가와 나에서 중성자수가 같다고 했어요. 따라서 얘도 4몰 있을 겁니다. 그럼 이 4몰이 어떻게 계산이 됐던 것인지 적어보도록 할게요. 얘는요, X에다가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중성자수 계산을 해야겠죠. 보니까 산소예요. 그리고 8번인데 얘는 질량수가 18이래요. 그러면 중성자는 10이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곱해주려고 했으면 아마도 이 문항에서 실수가 났겠죠.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산소 분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 원자 2개가 있어요. 얘 곱하기 2를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중성자 20을 곱해줘야지만 20을 곱해주고 그때 4몰이 나와야 합니다. 라는 것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때 X라고 하는 것은 5분의 1몰입니다. 라고 결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문항에서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는데 아마도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곱하기 2, 지금 산소 원자가 2개인데 그거 해주지 않고 곧장 10을 넣었으면 5분의 2라고 되어 있는 3번을 정답으로 골랐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게 우리 친구들 곧 실력이 됩니다. 꼼꼼하게 문항들 보시고 여기는 지금 산소 원자 2개니까 2배 해주고 20을 곱해서 5분의 1이라는 답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당황했을 것 같은 16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림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이다라고 하고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는데 다른 건 개수를 다 줬고요. 지금 생성물 C 앞에 개수 요거를 우리가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림 가에는요. 실린더 A와 B가 각각 13W/Wg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나에는 가의 실린더에서 반응을 완결시킨 거예요. 완결시켰다는 건 둘 중에 하나, 반응물 둘 중에 하나가 완전히 다 사라졌다라는 것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는요, 나 실린더에 BXg을 추가해서 또 역시나 반응을 완결시켰대요. 자, 그랬을 때 우리한테 묻는 거는 C에다가 여기 요 W, 여기 넣어주는 X, 그거에 대한 곱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볼게요. 요 실린더 안에 지금 13W 그리고 Wg이 들어있어요. 얘네들 반응을 했겠죠? 누가 모두 다 사라졌는가 봤더니 반응 후에 A와 C만 남아있어요. 그럼 얘네 C는 생성물이니까 B, 너가 다 반응했구나 라는 걸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B를 추가로 넣어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유형이 돼버렸냐면 요 실린더 안에는 B는 완전히 존재하지 않죠. 즉 기체 첨가 유형이 되는 거예요. 여기 B를 넣어주면서 반응이 일어날 거구나. 근데 결과를 보니까 요 마지막 실린더에는요, A도 없고 B도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분명히 A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B를 넣어줄 거예요. 근데 B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족족 A랑 다 반응해서 다 C가 돼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A도 남아있지 않고 B도 남아있지 않을 건데 문제는 처음에는 B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엔 어떻게 보이냐면 A가 사라지고 C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A가 몇 개 사라질 때 C는 몇 개 생길까? 그게 궁금한데 우리한테 그걸 힌트로 주는 게 누구였냐면 지금 나의 실린더의 부피가 2리터인데 그런 반응이 진행되고 나서 C만 존재할 때도 실린더의 부피는 2리터래요. 뭐야, 지금 부피가 변화가 없네. 그리고 문제 밑에 보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대요. 우리한테 부피에 대한 정보를 준 것은 그렇죠. 몰수에 대한 정보를 준 것과 같아요. 결국 몰수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A가 사라지는 양과 C가 나타나는 생성되는 양이 같구나 라고 접근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 보니까 A 앞에 개수가 1이에요. 그 개수와 지금 C 앞에 있는 요 개수 C가 같습니다. 즉 A가 사라지는 것만큼 C가 생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개수가 같습니다 라고 해서 C를 먼저 1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갔어야 이 문항이 풀이가 되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했는지를 좀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시면서 나와 다 두 개의 실린더를 보면서 부피가 안 변했네. 몰수의 변화가 없나 봐. A가 사라지는 것만큼 C가 생성되고 있구나. 둘의 개수는 같아 라는 결론을 먼저 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또 어떠한 정보가 있느냐 한참을 쳐다보면 결국 부피, 우리를 이걸 가지고 몰수에 대한 정보밖에는 없어요. 따라서 얘네를 뭘로 바꾼 다음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X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야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가부터 분석을 할 건데 지금 A와 B가 있어요. 얘는 13W 있고요. 얘는 Wg이 들어있어요. 얘가 몇 몰인지 알면 참 좋겠는데 몇 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죠. 설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얘는 N몰입니다. 라고 우리 가정할 거고요. 얘는 N몰이에요. 라고 두는 거예요. A의 13Wg이 N몰이고요. B의 Wg이 N몰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가에서 지금 몰수라고 한다면 그건 N 플러스 N입니다. 라는 걸 찾아주실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우리 B가 다 반응할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여기가 반응 전이 될 거고요. 반응 중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개수를 다 알기 때문에 반응 몰비를 넣을 수가 있어요. 얘가 다 반응할 거라서 얘가 N몰 반응할 때 A는 절반만 반응하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N이 될 거고요. 그때 C라고 하는 것은 역시 1의 비율로 생길 거라서 절반, 2분의 N몰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러면 쭉 반응이 되면 결국 B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거고요. 얘는 N-2분의 N몰이 될 거고요. 얘는 2분의 N몰이 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실린더 나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다 더하면 요거는 살짝 없어지네요. 결과적으로 얘는 N몰이다. 라는 걸 찾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N몰이라고 하는 걸 찾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알려준 정보는 부피비예요. 근데 부피비는 우리 몰비로 바꿔도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지금 우리 몰수 계산했으니까 결국 얘네가
4대 2입니다. 2대 1입니다. 라는 비례식으로 하나 세워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 풀어도 돼요. 이거 풀면 2m이라고 하는 것은 m 플러스 n이 되고 결국 m과 n은 같습니다. 라는 결론을 내실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지금 2리터래요. 그거 그냥 넣으셔도 사실 돼요. 여기 얘가 2다 라고 한다면 다 들어가서 얘가 2인데 총 4가 돼야 하니까 n은 2네. 결국 m과 n이 같은 거구나 라는 결론을 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여기로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에서 보면 나에서 이게 온 거 그대로 와야 하는데 우리 m과 n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n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a라고 하는 건 2분의 n몰 있는 거고요. b는 x가 몇 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x g을 어쨌든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응을 시킬 건데 그때 우리 앞에서 만들어진 2분의 n몰은 c가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이게 지금 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개수 넣어서 반응 물비 적어보도록 할게요. A와 B가 완전히 다 사라질 거거든요. 여기는 C만 남을 거니까. 그럼 1대 2로 반응해야 하니까 얘가 2분의 n몰 반응할 때 얘는 n몰 반응할 거고요. 그때 2분의 n몰 생성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후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0이 되고요. 얘도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그렇죠? 왜요? 여기는 C만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Xg이라고 하는 것은 n몰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어떻게 설정했어요? B의 n몰은 Wg이야 라고 설정했잖아요. 그럼 뭐야? Xg 넣어 Wg인 거네. 라고 찾아주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마저 해보면 얘는 n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자 했던 건 결국 뭐였냐면 c 곱하기 x였거든요. c는 1이라고 찾았고 여기서 말한 이 x는 wg이었던 거예요. 결국 얘는 w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 친구들 w라고 되어 있는 2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많은 친구들이 가장 어려운 문항 중에 하나로 16번 문항을 뽑을 것 같아요. 어디가 팁이었느냐? 요 두 개를 보면서 C의 개수를 얼마나 빨리 찾아냈느냐. 몰수 변화가 없어? 이거 왜 없지? 아, C는 1이구나. 그렇게 해서 반응 몰비를 찾아내신 후에 각각을 n몰, n몰로 설정하신 후에 각각의 답을 넣으셔가지고 지금 X가 결국 Wg이었다라는 것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경우에는요. 연습을 우리 친구들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표는 티도씨 1기압에서요. 기체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래요. 티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를 줬어요. 1몰의 부피가 24리터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16번을 지나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뭔가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17번, 18번 문항은 그렇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좀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몰의 부피가 24리터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부피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몰수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1몰의 부피로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몰수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4분의 1몰이고요. 얘는 2분의 1몰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죠. 얘는 미지수기 때문에 지금은 계산할 수가 없어요. 자, 4분의 1몰일 때 질량이 11g이래요. 그러면 1몰일 때의 질량, 즉 우리는 분자량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얘는 4배 해주면 되니까 44입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얘는 2분의 1몰일 때 질량이 44래요. 그러면 1몰일 때의 질량은 88이 되겠죠.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마지막에 있는 이 힌트도 볼 건데 기체에 들어있는 Y의 질량이래요. 그럼 얘 어떻게 구하면 얘에 들어있는, 가에 들어있는, 즉 가는 지금 4분의 1몰이에요. 그중에 한 분자당 Y 원자수, 지금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렇지, 2개 있어요. 그럼 2를 곱해줄 거고 결국 Y의 원자량을 곱해주면 기체에 들어있는 Y의 질량을 계산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계산했더니 8이래요. 그러면 얘는 약분되니까 결국 Y라고 하는 것의 지금 원자량이 16입니다. 라는 것을 계산하실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 넣어보면요. 지금 X에다가 16 곱하기 2 한 것이 44가 나와야 돼요. 그 말은 X는 12입니다. 라는 걸 계산하실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아래로 넘어갈게요. X가 12라고 찾았어요. 그러면 4 곱하기 Z가 88이 되어야 해요. 따라서 이 Z는 19입니다. 라고 계산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아래도 바로 계산이 가능하겠죠. Y라고 하는 걸 우리 16으로 찾았고요. Z를 지금 위에서 19라고 찾았기 때문에 곱하기 2 해주면 이 값이 54가 되거든요. 분자량이 54인데 얘 질량이 54예요. 아, 너 1몰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1몰에서의 부피는 우리 24리터라고 했기 때문에 24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원자량은 물어봤어요. 그럼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Z는 19였고요. Y는 16이었기 때문에 큽니다. 라는 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니은에 보면요. A는 24네요. 그쵸? A는 24입니다. 요것도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도 볼게요.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이거는 상당히 자주 나오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표시를 하고 보셔야 돼요. 지금 1g에 들어있는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선생님이 여기에 뭔가 통을 하나 준비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안에는 100g까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어떤 공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의 공은 20g짜리고요. 하나의 공은요 10g짜리예요. 얘는 A고 얘는 B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A와 B의 질량비를 한번 따져볼까요? A와 B의 질량비는 20대 10이니까 2대 1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얘만을 넣을 거예요. A만. 나는 몇 개 넣을 수 있을까요? 100g까지밖에 못 넣으니까 얘는 5개 넣을 수 있어요. 얘를 넣을 거예요. 10g짜리 100g이 되려면 얘는 10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몇 개 넣었나? 개수를 따져보면 그때 A와 B가 지금 5대 10, 1대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질량이 크니까 그만큼 개수가 적게 들어가는구나. 즉, 들어있는, 지금 물어보고 있는 1g에 들어있는 똑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이 말은 분자량에 반비례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분자량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걸 밑에 적어보고 그 다음에 뭘 물어봤냐면 전체 원자수래요. 그럼 분자당 원자수를 세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수 요 값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누구누구 물어봤냐면 나와 가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요거 해볼게요. 얘의 지금 분자량이라고 한다면 얘의 분자량은 44였어요. 그죠? 지금 나를 물어봤기 때문에 나를 먼저 할게요. 나를 먼저 하면 88. 그리고 여기 원자수는 5개가 되겠죠? 5. 그 다음에 가와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가의 분자량은 44. 그럼 얘는 분자당 원자수는 3개가 되겠죠. 그럼 3. 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얘 2배 해주면 88분의 6이 될 거라서 그때 가가 큽니다. 라는 결론을 내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나가 큽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디귿이 틀린 보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을 골라준 3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바닥 상태의 원자의 전자 배치와 관련된 탐구 활동입니다. 라고 하고 탐구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어떤 과정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지금 6개의 나무 나무 조각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림과 같이 이렇게 전자가 그려진 나무 조각 6개랑요, 전자 배치 판을 준비를 한대요. 그리고 나서 나무 조각 지금 A개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사용할 때 이 홈에 넣어가지고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만드는 거예요. 바닥 상태에. 그리고 이 판은 절대 뒤집어서 놓을 수가 없대요. 그때 만들어진 전자 배치를 찾는 원소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무 조각을 1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그대로 이렇게 올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전자 배치를 갖는 애는 누가 있어요? 1s1 수소가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얘가 아니라 얘가 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얘도 말 되겠죠. 그러면 1s 오비탈에 2개의 전자를 갖는 헬륨이 될 수 있다. 이거 말고는 1개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바닥 상태를 찾아야 하니까. 그럼 얘는 이제부터 여기에 계속 있어야 해요. 2개를 찾는 순간 1s 오비탈에는 전자가 모두 다 채워져야 하거든요. 자, 그러면 2s 오비탈에 얘가 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지금 리튬이 거예요. 근데 얘가 아니라 여기. 얘 있는 애가 이렇게 올 수 있겠죠. 그럼 전자 4개가 채워지는 베릴륨이 되겠다. 따라서 그 다음부터는 얘도 이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기 2개에는 모두 다 들어가 있어야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3개를 이용할 건데 역시 하나짜리를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는 1s2, 2s2, 그리고 2p1 이렇게 되니까 얘는 붕소가 되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러면 2개짜리가 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우리 훈투 규칙을 생각하면 하나씩 채우고 나머지를 채워야 우리 바닥 상태인 거니까 요 하나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올 수가 있냐면 또 1개짜리가 이렇게 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1s2, 2s2, 2p2 이렇게 돼서 결국 얘는 탄소다. 라는 걸 찾아주실 수가 있어요. 이거 말고는 역시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가 남았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하나가 더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1s2, 2s2, 2p3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질소가 될 거다. 근데 얘 말고 여기 남아있는 얘 2개짜리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들어와도 바닥 상태 되는 거예요. 그러면 1s2, 2s2, 2p
H2O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겠구나. 따라서 여기에는 산소까지도 가능하겠다라고 결론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옳은 것만 한번 찾아볼게요. 기억해 보니까 X는 붕손이에요. 붕소 맞는 거죠. 기억 맞는 보기. 니은해 볼게요. Y의 원자가 전자수는 Y의 원자가 전자수. 그럼 Y는 지금 탄소잖아요. 탄소의 원자가 전자수는 이렇게 4개입니다. 라는 걸 찾아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2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틀린 보기가 되겠죠. 마지막 디귿에 빗금친 여기 우리 질소와 산소로 찾은 부분 있죠? 여기에 속하는 원소는 우리 2가지라고 찾았는데 문제에서는 4가지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보기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우리 친구들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16번이 어려워서 아마 여기 넘어왔을 때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17번, 18번 문항은 그렇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어요. 자, 그럼 우리는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X2 분자를 상대값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지금 2개 각각의 원자량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아마도 이런 유형의 문항을 접해 본 적이 없다면 좀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A가 동위 원소가 되겠죠? 이렇게 질량수가 다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얘네들이 존재하는 모든 X2의 분자의 수를 지금 상대값으로 나타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한테 원자량은 줬는데 뭐를 안 줬냐면 존재 비율을 주지가 않았어요. 얘가 어느 정도 존재 비율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설정을 하고 가야 돼요. 얘가 M만큼의 비율, 그리고 얘는 N만큼의 비율로 존재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그때 만들어지는 X2가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를 볼게요. 자, 먼저 A, 요렇게 A가 만나서 X2를 형성할 수 있어요. 또 A와 그 다음에 A 플러스 2가 만나서 형성할 수가 있죠.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앞에 있는 2가 먼저 오고 A가 그 다음에 올 수가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 얘네는 같은 애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2, 그 다음에 A 플러스 2 이렇게 있는 애들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비율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의 비율 같은 경우에는요. 요게 M, 그리고 M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M 제곱으로 존재하게 될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M이랑 N, 그리고 여기는 N이랑 M인데 어쨌든 곱하면 똑같아서 우리는 2MN이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기에서는요, N 해서 N 제곱일 거예요. 이것이 지금 상대값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3의 비율이 결국 얘의 비율이 될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2의 비율이 얘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요거 그냥 비례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2M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요, 6MN이 되겠죠. 그럼 요거 약분이 되고 요렇게도 약분이 돼서 결국 우리한테 말해주는 건 M이라고 하는 것은 3N입니다. 라는 것을 찾아주신 거죠. 따라서 이걸 그대로 넣으면 얘네의 존재 비라고 하는 것은 3대 1이구나. 즉 얘가 4분의 3만큼, 얘는 4분의 1만큼, 얘는 75% 존재하고 25% 자연에 존재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볼게요. 자연에서 얘가 존재하는 비율이래요. 이거 우리 25%다 라고 했는데 30%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니은에 보면 지금 우리가 찾은 요거의 지금 상대적인 지금 분자수, 그리고 얘의 상대적인 분자수예요. 얘는 우리가 지금 말해주질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M 대 N을 3대 1로 찾았어요. 그럼 이 숫자 가지고 그냥 해석을 해주셔도 돼요. 지금 얘는 3이면서 3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얘는 1의 비율로 존재하는 거라서 1 곱하기 1, 그럼 얘는 9라는 것을 계산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니은은 9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니은이 옳은 보기가 되겠네요. 마지막 디귿을 볼게요. X의 평균 원자량을 계산하래요.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존재 비율로 존재하냐면 4개 중에 3개의 비율로 존재하는 거예요. 4분의 3만큼. 근데 A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은 4개 중에 하나의 비율인 거죠. 요거를 그냥 계산해 주시면 요거 A가 나올 거고요. 요렇게 곱해 주시면 2분의 1입니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A 플러스 1은 아닌 것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보기가 돼서 정답은 니은만 골라준 2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요.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라고 하고 반응식이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표를 해석을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것은 A 플러스 W를 구해라 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에요. 몇 가지의 우리한테 힌트를 주었는데요. 표에 보면 A가 Wg 들어있는 강철 용기에 B를 질량을 다르게 넣는 거예요. 첫 번째 실험은 1g을 넣었고요. 두 번째 실험에는 6g을 넣었습니다. 두 개의 힌트가 있는데 하나는 A의 원자량이 B의 원자량보다 2배입니다. 라는 거 하나랑 두 번째 실험에서 A가 모두 반응했습니다. 라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는 힌트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항상 한계 반응물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고마운 건 두 번째 실험에서 한계 반응물을 이미 준 거예요. 얘가 한계 반응물입니다. 라고 이미 준 거죠. 왜냐면 A는 모두 반응했대요. 자,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실험에서 한계 반응물만 찾아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A가 첫 번째 실험에서도 한계 반응물이었던 건 아닐까? 그러면 한계 반응물이 결국 생성물의 양을 결정하죠. 소량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 얘가 첫 번째부터 소량이었다고 한다면 얘는 이미 B는 과량이었을 거예요. 안 그래도 남아있는데 더 많이 넣었어요. 그러면 이때 생성되는 C의 양은 일정할 거고 더 많이 넣어준 건 그대로 다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 기체의 양과 분의 C의 양을 봤을 때 C의 양은 동일할 거지만 여기에서 6배 늘려줬을 때는 전체 기체의 양이 확 늘어나겠죠. 따라서 같은 비율로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걸 통해서 첫 번째 실험에서는 B가 한계 반응물이었어 라는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힌트는 가장 강력한 힌트는 여기에 있었어요. 이 두 개의 값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 한계 반응물이 달라라는 힌트가 됐던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지금 B가 한계 반응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A가 한계 반응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 힌트를 사용을 할 건데요. A의 분자량이 B의 2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2M 그리고 B에는요 그냥 이렇게 M 이렇게 해야 우리는 몰수 계산이 되는 거죠. 물론 얘네를 각각 M몰, M몰로 두고 우리 친구들 문항을 풀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문항을 풀었을 때 숫자가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고 조금 더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도 한번 두고 문제형을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우리 그러면 각각의 개수를 보면서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 얘는 지금 2분의 M의 W 몰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N분의 1이에요. 자, 근데 우리한테 준 정보는 뭐냐면 지금 여기 개수죠. A 대 1 대 2. 얘네는 A 대 1 대 2로 반응 몰비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누가 다 반응했냐면 여기 B가 다 반응했어요. 그래서 얘를 살짝 바꾸고 갈게요. 지금 N분의 1몰이 다 반응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N분의 1을 다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N분의 A 대 N분의 1 그리고 N분의 2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가 반응 전이고요. 반응 중. 거기에다 요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n분의 a 마이너스 n분의 1 그때 플러스 n분의 2가 생성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다 반응해서 없어질 거고요. 여기에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밑에를 2로 이렇게 통분을 할게요. 그러면 이 m이라고 하는 것이 w-2a입니다. 그리고 이때 n분의 2입니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요 값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여기 전체 기체의 양이라고 하는 건 얘를 다 더해준 것이 되겠죠. 전체 기체의 양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쪽에다가 전체 기체의 양이라고 하면 저 두 개를 더해줘야 되는데 밑에를 2로 우리 똑같게 맞춰줄 거라서 이렇게 각각 2배씩 해줄게요. 자, 그러면 전체 기체의 양이라고 한다면 밑에 2m 그리고 더해줘야 되니까 w-2a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그때 C의 양은 요것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2m분의 4가 됩니다. 그것이 2분의 1이 되면 돼요. 숫자가 복잡하지만 어차피 다 지워질 거거든요. 얘는 다 지워질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곱하기 같습니다. 라고 놓고 푼다면 결국 w-2a 플러스 4라고 하는 것은 8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요거 지워지니까 w-2a는 4입니다. 라는 식 하나를 얻게 되신 거죠. 되셨죠? 자, 그럼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죠. 2n분의 w, 그 다음에 n분의 6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a가 다 반응할 거예요. 반응 몰비를 확인하고 올게요. 얘인데 얘를 다시 앞에 a가 다 반응할 거니까 우리 1대 a분의 1
a분의 2. 얘 결국 같은 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요만큼의 모를 다 없앨 거예요. 그래서 요거 똑같이 다 곱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복잡한데 숫자가 2m 그리고 w. 그럼 요걸 다 곱해주시면 돼요. a가 있는 상황에서 2mw. 그리고 여기는 a분의 2가 있는 상황에서 2mw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돼요. 이게 반응 중에 몰비게 반응 몰비가 되겠죠? 따라서 얘를 그대로 똑같이 적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2am분의 w가 되겠죠. 그때 2am분의 2w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다 사라질 거고요. 이렇게 빼주면 여기도 똑같이 하기 위해서 요거를 통분을 할게요. 2am 그럼 2a를 곱해주면 되니까 12a가 되겠죠. 그러면 2am 그 다음에 12a에서 마이너스 w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는 2am분의 2w가 될 거다. 그렇죠? 그럼 요거 똑같이 요 값으로 해줘 보도록 할게요. 전체 기체의 양은 얘 다 더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2am은 더해주면요. 12a 마이너스 w 플러스 2w예요. 그리고 2am에다가요. 요거 c의 양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죠. 복잡하지만 얘는 어차피 다 지워질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게 2분의 1과 같아야 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죠. 요 값이요. 플러스 w예요. 따라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12a 플러스 w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곱해지니까 4w가 되는 거고요. 그럼 w 이렇게 지워지게 되고 요거 약분해주면 결국 우리가 얻게 된 건 w는 4a다라는 식 하나를 얻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아까 우리 얻었던 그 식에다가 그대로 넣어볼게요. w가 4a래요. 그럼 빼기 2a라고 하는 것이 4가 되는 거고요. 그럼 2a는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a가 2라고 하는 것을 엄청 힘들게 찾아내신 거예요. 자, 그럼 이 a를 우리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w는 8이 됩니다. 라는 값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계산했어야 되는 건 a 플러스 w가 되거든요. 그러면 2 더하기 8이 되니까 결과는 10이 돼서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물론 요 문항에서 그냥 x를 요 wg이라고 하는 것을 m몰로 설정하시고 1g이라고 하는 것을 m몰로 설정하고 문항을 똑같이 푸셔도 돼요. 근데 미지수가 또 나타나고 요렇게 m몰로 설정하시더라도 그때 계산이 다소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분자량으로 넣어서 계산했던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풀이를 하든 같은 방법입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했던 것은 한 개 반응물을 내가 설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서 두 개의 식을 풀면서 결국 우리가 계산해야 했어야 하는 a와 그리고 w라고 하는 값을 더한 것, 그 값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요. 이제 마지막 문항까지 모두 풀이를 해봤습니다. 문항이 어려운 문항들은 아마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손도 못 대겠는데요?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 문항일수록 다시 한번 보면서 나는 어떻게 접근을 했고 선생님은 어떻게 접근했고 똑같은 유형이 나타났을 때는 나는 어떻게 그럼 다음 문항에서는 접근을 해야 되는가. 그 접근법을 꼭 잘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긴 시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그럼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